우리 연구원의 최강 부원장께서 아산정책연구원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강 부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산정책연구원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 하게 되면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여기 안 모이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산하면 충청남도 아산을 연상하는 사람도 있고요. 외국 사람들은 혹시 아시안이 잘못 표기돼서 아산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호를 딴 것입니다. 명예회장님께서는 고향인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를 생각하시며 당신의 호를 아산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만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유명한 국제시장이죠. 아마 1000만도 넘는 국민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에서 명예 회장님께서는 배를 만들어 세계에 파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닦이 소년들이 왜 어떻게 배를 만들어 아예 국산 자동차를 만들지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명예 회장님은 이 두 가지를 넘어 현대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내셨습니다. 올해는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탄생하신 100년이 되는 아주 저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신 명예회장님께서는 나눔을 몸소 실천하시게 되었습니다. 1977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셔서 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한번 좀 인류에게 가장 큰 고뇌는 질병과 빈곤이다. 질병과 빈곤은 악순환의 연속이다. 질병으로 인해 빈곤하고 빈곤하기에 치료를 못 받아 더욱 가난해지는 것이다. 수많은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창조하는 현대의 재산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나의 오랜 소망이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 8곳에 병원을 세워서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명예회장님께서는 국가의 미래는 인재의 양성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장학사업에도 매진하셨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울산과학대학교에 세워진 창학정신비 사진입니다. 이것 역시 매우 감동적인 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어느 학교 공사장에서 돌을 지고 나르면서 바라보는 대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나에게는 한없는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때 이루지 못했던 배움에 대한 갈망이 여기에 배움의 주춧돌을 놓게 하였으니 젊은이들이여 이 배움의 터전에서 열심히 학문을 익혀 드높은 이상으로 꾸준히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장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를 세우시고 장학사업에 매진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명예회장님께서도 한 가지 못 이룬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향에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2번에 걸쳐 1001마리의 소떼를 이끌고 휴전선을 넘어가던 그 모습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감동과 통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시작하신 통일을 향한 우리의 항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항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우리를 막았습니다. 남북관계는 악화되었고 통일은 더욱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몽준 명예이사님께서는 명예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바른 통일의 물길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셨습니다. 정몽준 명예이사님께서는 올바른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만들며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꿈꾸셨던 통일에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아산정책연구원을 설립하셨습니다. 이 사진이죠.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이 아닌 통일이라는 민족과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연구원의 설립의 결단을 내리시고 지원해 주신 정몽준 명예이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의 설립 목표는 통일, 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 철학 등에 관한 연구를 집중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 연구원에는 5개의 연구센터, 외교안보센터에서부터 한국학연구센터까지 5개의 연구센터가 있으며 북한연구,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법, 핵기술정책, 여론분석 등 총 16개의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소에는 없는 우리만의 프로그램입니다. 다름 아니라 아산서원입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6기생들이 중국과 미국의 유수 연구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고 3월에는 제7기생들이 입소하여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재 양성을 강조하신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뜻을 다시 이어받은 것입니다. 저희 아산정책연구원만의 장점, 특징이 뭘까요? 35.6 궁금하시죠? 36.5 하게 되면 인간의 체온입니다만 35.6 이것은 저희 연구진의 평균 연령입니다. 그만큼 저희는 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젊다는 것은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다는 것은 패기에 차 있고 도전 정신에 차 있으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다른 어느 연구원에 비해서 그러한 열정이 가득 찬 젊은 연구소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해보기나 했어? 저희 연구원에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연구원 행사라든가 연구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많습니다. 그럴 적마다 우리는 이 말을 되새기며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으로 질주해 나갑니다. 역동적이죠. 저희 연구원은 비빔밥과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서 조화로운 맛을 내는 연구소입니다. 저희 인적 구성을 보면요. 사회과학, 인문학, 원자력공학, 계량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의 국적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종의 다국적군입니다. 미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호주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저희는 조화로운 속에서 통합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명예이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린 공간, 열린 대화. 저희는 국제적인 사랑방을 지향을 합니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와 민간을 통합해서 같이 대화하며 서로의 공통 분모를 만들어 나가고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7년간의 성장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연구소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